사람은 말로 인생을 만들지 않는다. 어디로 발을 옮기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지로 이미 삶의 방향은 정해진다. 나는 대구에서 작은 상점을 시작해 수많은 사람과 장소를 거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스스로 가난을 부르는 곳을 습관처럼 드나들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서운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다. 가난을 끌어당기는 장소를 당연한 일상처럼 반복하는 태도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서 있는 자리와 선택의 결과로 조용히 쌓여간다. 오늘은 내가 수십 년간 사업과 사람을 지켜보며 수없이 확인한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손해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발걸음 하나만 바꿔도 만나는 사람과 삶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끝까지 들어보라. 지금의 일상을 바꿀 실마리는 이미 당신 손에 있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첫 번째 장소는 불평과 뒷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겉으로 보면 그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장소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보아왔다. 그곳에서는 늘 말이 많지만 삶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거래처 사람들, 상인들, 중개인들과 자주 마주쳤다. 장사를 논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야기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경기가 왜 이 모양인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누가 요즘 잘 나가는데 그것은 실력보다 운 때문이라는 이야기들 듣고 있으면 모두 그럴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화 속에는 책임도 방향도 없었다. 그런 자리의 특징은 분명하다.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늘 밖에 있다. 나라가 문제고 시장이 문제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세상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떠올리지 않는다. 불평은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킨다. 처음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나 역시 불편함을 느꼈다. 왜 이렇게 말이 헛도는가? 왜 해결 이야기는 없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조차 사라진다. 사람은 환경에 익숙해지는 존재다. 매일 같은 불평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렇지.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온다. 불평이 일상이 된 공간에서는 계획이 태어나지 않는다. 오늘을 어떻게 버틸지만 이야기할 뿐 내일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하루는 흘러가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몇 해가 사라진다.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나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불평이 공기가 되는 장소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결국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 가난은 그렇게 큰 실패 없이도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두 번째 장소는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소란스럽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아 보인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눈에 띄는 문제는 없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비워진다. 나는 젊은 시절 장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던 때를 분명히 기억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느슨해진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오늘 있었던 일, 이미 여러 번 나눈 이야기,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말들,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몇 시간 동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장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대화는 흐르지만 결정은 없다.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가볍고 책임을 논하기에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사람은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성장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시간은 쌓일수록 힘이 된다. 하지만 쌓이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에 시간을 계속 두면 생각은 얕아지고 판단은 느려진다. 처음에는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태가 길어지면 스스로를 단련할 기회가 사라진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낮은 기준에 익숙해진다. 나는 그런 시간을 늘 경계했다. 쉬는 시간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쉬는 시간에도 무엇이 남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마음이 정리되는가? 생각이 깊어지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착각은 결국 삶 전체를 느슨하게 만든다. 무서운 점은 이런 장소가 너무도 평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자리이고 그래서 스스로 끊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가난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온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세 번째 장소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가 넘치고 움직임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장소에서 오래 머물수록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사정도 많다는 뜻이다. 기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화가 난 사람도 있다. 그 모든 감정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모이면 공기부터 거칠어진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걸음이 빨라지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섞인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영향을 받는다. 나는 장사를 하며 물류 현장과 시장을 자주 오갔다. 사람이 몰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는 분명했다. 사람이 몰릴수록 질서는 느슨해지고 약속은 가벼워진다. 줄을 서지 않는 사람, 남의 몫을 먼저 챙기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계속 보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 순간부터 기준이 내려간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순하게 만든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지키기보다 빨리 차지하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조금씩 품위가 깎인다. 문제는 그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숨이 막힌다. 공기도 생각도 그렇다.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한 발 물러서서 판단할 틈도 없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은 마음은 늘 흥분과 피로 사이를 오간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판단도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은 잦아진다. 잦은 선택은 실수를 부른다. 가난은 그렇게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서 시작된다. 물론 사람을 피하며 살 수는 없다. 장사도 일도 결국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오래 머무느냐다. 사람 많은 곳을 잠시 거치는 것과 그 속에 익숙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나는 늘 그 차이를 경계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조용해질 필요가 있고 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힘은 마음이 정돈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속에 오래 있으면 남의 흐름에 휩쓸려 자기 방향을 잃기 쉽다. 가난은 그렇게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네 번째 장소는 욕망이 앞서고 이성이 물러나는 곳이다. 겉으로는 기회가 많은 곳처럼 보인다.
한 번에 크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흐르고 말끝마다 이번만큼은 이라는 생각이 붙는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장소에서 오래 머문 사람이 끝내 평온해지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의 공기는 늘 비슷하다. 판단보다 기대가 앞서고 준비보다 서두름이 먼저 나온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한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대개 다음 선택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욕망은 만족되기보다 잘하기 쉽다. 나는 장사를 하며 수많은 거래를 보았다. 장기적인 신용을 쌓는 거래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거래의 차이는 분명했다. 전자는 느리지만 단단했고 후자는 빠르지만 흔들렸다. 욕망에 잠긴 자리는 늘 속도가 빠르다. 빠른 결정, 빠른 약속, 빠른 후회가 이어진다. 그 속도는 사람에게 냉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욕망이 강해지면 사람의 눈은 좁아진다. 앞에 놓인 이익만 보이고 그 뒤에 올 대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약속은 가벼워지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 오늘은 원칙을 말하다가도 내일은 사정이 다르다며 물러선다. 그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진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이 올바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장소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의 진폭이 크다는 것이다. 잘 될 때는 지나치게 들뜨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격해진다. 마음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중심은 사라진다. 중심이 없는 선택은 우연에 기대게 된다. 우연의 기대는 삶은 반복될수록 불안해진다. 불안은 다시 욕망을 부추긴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점점 깊이 빠져든다. 나는 늘 경계했다. 큰 기회처럼 보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보았다. 이익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점검했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지, 판단이 나를 이끄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흐름에 떠밀린다.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욕망이 방향을 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욕망에 잠식된 장소는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남는 것은 흔들린 판단과 지친 마음이다. 가난은 꼭 돈이 줄어드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선택의 무게를 잃는 것 또한 가난의 시작이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면 결국 삶 전체가 그 속도를 닮아간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다섯 번째 장소는 빛도 바람도 막힌 닫힌 공간이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안정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공간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생각이 굳고 판단이 느려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사람은 본래 빛과 바람이 드는 곳에서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벽으로 둘러싸이고 공기가 돌지 않는 곳에 오래 있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든다. 생각은 안으로만 맴돌고 시야는 점점 좁아진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공장을 세우고 창고를 관리하며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심히 보았다. 환기가 잘 되고 질서가 잡힌 곳에서는 사람들의 말수가 적어도 판단이 또렷했다. 반대로 답답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결정이 자주 미뤄졌다. 공간이 생각을 가두면 결국 행동도 갇힌다. 닫힌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답답함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숨이 막힌다고 느끼던 곳도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하지만 적응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런 공간에 오래 머물면 마음도 다친다. 남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방어부터 하게 되고 새로운 제안보다는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 선택이 줄어들면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가난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서 자라난다. 물론 누구나 잠시 머물러야 할 때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삶의 기본 자리로 삼느냐다. 나는 늘 공간을 살폈다. 공기가 도는가, 빛이 드는가, 사람이 숨쉬듯 생각할 수 있는가. 공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머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닫힌 공간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되면 사람을 가둔다. 그 안에서는 큰 판단이 나오기 어렵고 긴 호흡의 계획도 잘하기 힘들다. 가난은 꼭 외부의 부족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는 데서도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마지막 장소는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 곳이다. 앞선 장들에서 나는 사람과 욕망,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준이 있다. 그곳에 살아있음의 기운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방치된 채 식어버렸는가 하는 점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해왔다. 꽃이 피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은 주변을 살리고 죽은 것은 주변을 멈추게 만든다.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이 원리를 수없이 확인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공간이든 생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나는 공장과 사무공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숫자를 보지 않았다. 기계의 소리, 공기의 흐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말은 없어도 움직임이 살아있는 곳이 있었고 반대로 사람은 많은데도 이상하리만큼 정체된 느낌을 주는 곳이 있었다. 후자의 공통점은 분명했다. 관리되지 않은 공간, 방치된 물건, 생명이 사라진 자리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돌보지 않은 것들이 주는 신호였다. 말라버린 화분, 먼지가 쌓인 구석, 오래 손대지 않은 물건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심이 끊어졌다는 증거다. 관심이 끊긴 곳에서는 판단도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환경을 닮아간다. 무서운 것은 방치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눈에 걸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손을 대야 할 때 손을 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작은 무관심이 쌓이면 공간은 점점 생기를 잃는다. 생기를 잃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 또한 활력을 잃는다. 나는 누군가가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먼저 그가 머무는 자리를 떠올린다. 생명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된 기운 속에 있는가? 살아있는 장소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반응이 생기지만 죽은 장소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더디다. 이 장에서 말하는 생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꾸준히 손을 대고 살피고 정리하는 태도다.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마음이 정리되면 판단이 살아나고 판단이 살아나면 선택도 다시 힘을 얻는다. 운은 그렇게 살아있는 선택 위에만 머문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다. 그래서 방치는 늘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하지만 방치된 생명은 다시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 다시 숨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 자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힘을 빼앗는다. 가난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매일 머무는 곳에 생명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라. 작은 손질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살아있는 곳에만 운도 머물 수 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것은 큰 실패나 한 번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6곳이다. 첫째, 불평과 뒷말이 넘치는 곳. 그곳에서는 말은 많지만 방향이 없다. 책임은 늘 밖에 있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생각은 자라지 않는다. 둘째,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 편안해 보이지만 남는 것이 없는 시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쌓여 삶의 밀도를 빼앗는다. 셋째,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 질서보다 속도가 앞서고
기준이 쉽게 낮아진다. 혼잡 속에 오래 있으면 판단은 흐려지고 선택은 가벼워진다. 넷째, 욕망에 잠식된 곳. 기대가 판단을 밀어내고 이번만큼은 이라는 말이 기준을 흔든다. 욕망이 방향을 정하면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섯째, 닫힌 공간. 빛과 바람이 막힌 곳에서는 생각도 함께 갇힌다. 시야가 좁아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여섯째,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 곳. 방치된 공간, 돌보지 않는 태도, 관심이 끊긴 자리에 운이 머물 수는 없다. 이 6곳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기준을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흐름이다. 가난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된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람과 장소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이다.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만든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이 6곳 중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흐름은 그때부터 서서히 바뀐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나 남겨보자. 댓글에 단 2-3글자만 적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다. 기준 유지, 방향 점검, 천천히, 꾸준히, 다시 시작, 흔들리지 않기. 그 짧은 말이 오늘의 다짐이 된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운은 정돈된 태도, 살아있는 공간, 깨어있는 선택 위에만 머문다. 발걸음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를 바꾸면 삶의 흐름은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점검할 것이다. 점검할 것이다. 점검할